반갑습니다. 저는 지플란텍 연구소 소장이고요. 김효철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 캐드캠으로 제작하는 지르코니아의 전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구강 스캔을 많이 쓰니까 보통 이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제작법이 있을 거고, 또 모델 스캐너, 통상적으로 러버 임프레션을 통한 구강 스캔이 아닌 이제 모델 스캔이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스캐너의 차이가 있지 과정은 동일해서 그냥 그 러버 임프레션을 통한 지르코니아 제작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는 잘 되실 거예요. 임프레션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이제 침이나 타액이 묻어 있으면 이제 그게 또 세척이 좀 잘 안 된 채로 오게 되면 그게 이제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모델 작업을 하면 좀 변형된 모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척액에 잠깐 담궜다가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모델을 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얻은 다음에 저희는 8배에서 10배짜리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그 지레치 쪽, 지레치를 이제 다이 작업이라고 하는데 지레치를 다듬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마운팅까지 해요. 이렇게 마운팅까지 하고 바이트 떠주신 정보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마운팅을 정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상하, 하하, 그리고 교합 스캔, 그리고 지대치 스캔 이렇게 4가지 스캔을 체득하는데 이 과정은 저희가 보통 한 10분 정도 과정만 놓고 보면 이 케이스만 하다 보면 이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잠시만요. 네. 근데 저희는 보통 임프레션을 떠서 보내잖아요. 네. 석고를 막 부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석고가 붙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붙는데 걸리는 시간, 저희 접수를 하고 네. 또 접수를 해야 또 나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접수를 하고 모델 작업까지 하는데도 그래도 한 3-4시간? 그렇죠. 네네. 네. 3-4시간이 소요가 돼요. 네. 아까 이렇게 네. 자를 거 자르고 네. 마운팅해서 붙일 거 붙이고 네. 그러면 한 3-4시간은 걸리고 네. 거기서부터 10분 정도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트 트레이 같은 경우도 위아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악을 붓고 또 30분 경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악을 붓고 30분 경화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세컨 모델이 하나씩 더 있어요. 네. 컨택을 막 솔리드한 곳에 세컨을 맞추기 위한 모델 확보까지 해서 한 4개 정도의 모델을 붓는데 과정당 이제 스톤 붓는 시간만 해도 경화되는 시간만 해도 이제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소잉, 디스킹해서 아까 현미경 보면서 마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교합기 다시 붙이고 교합기 붙인 것도 붓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해서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보통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1시쯤 저희한테 오는데 1시 받아서 아까 좀 전에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6시 반에 퇴근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딱 이루어놓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왁스나 이런 거 좀 찌꺼기를 한 번 더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모델 스캐닝으로 넘어가요. 스캔한 시간은 케이스당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모델 스캐너랑 구강 스캐너랑 정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탁상용이기 때문에 고정된 물체 여기서 이제 이게 카메라적이고요. 여기서 이 테이블이 이렇게 회전하거나 또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해요. 구강 스캐너보다는. 구강 스캐너는 아무래도 구강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또 외국의 소지들이 좀 있고 좀 잘 촬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침도 많고. 네, 맞아요. 또 환자분이 입도 작으시거나 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모델 스캐너는
정밀도는 높으나 대신 그 최종적인 이제 모델의 에러의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면 이미 러버 임프레션을 뜨면서 에러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딜리버리 과정 중에 러버가 좀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그 포장할 때도 고무줄 너무 세게 감으시거나 할 때도 좀 찌그러질 수 있어요. 스캔의 정밀도는 높은데 이제 이미 에러가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런 이런 저런 뭐 또 속고 저희가 팽창.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델 스캐너를 한 번 더 스캔을 또 하죠. 여기서 또 조금의 에러가 쌓인 게 오히려 구형 스캐너 자체로만 보면 에러는 더 큰데 최종적으로 이제 큰 에러를 보면 오히려 구형 스캐너가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 기계 자체의 정밀도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네, 맞아요. 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왜곡이 되면 오히려 큰 에러가 발생이 돼요. 아예 세팅을 못하거나 완전히 교합이 완전 이상한 그런 것들이 헥사의 위치가 완전 돌아가 있는, 그리고 또 서브 마진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에서는 마진이 잇몸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스캐너 촬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좀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서 또 케이스 풀로 완성된 걸 할 때는 구형 스캐너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또 세라믹을 입혀야 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또 좀 불리해지고요. 구형 스캐너가. 모델 스캐너 마치면 또 저희는 뭐 크게 엑소캐드나 이제 3쉘이라는 크게 두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두 프로그램을, 이 화면은 엑소캐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지금 치과에 있는 메디트 스캐너는 엑소캐드 기반의 모델이에요. 네, 엑소캐드 기반의 모델이어서 비슷비슷하고요. 모델을 뭐 싱글 기준이다 디자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5에서 10분. 여기서 디테일하게 마진 설정을 하고 또 세밀 값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뭐 디자인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한 5에서 10분. 그래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싱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렇게 디자인한 파일들이 나오면 이제 파일명이 확장자는 .stl이라는 파일로 와요. 예미안의 김모 환자 36번 STL 파일로 이제 STL 확장자가 나오는데, 이 STL 파일을 이제 저희가 질코니아를 밀링을 해야 되잖아요. 머신으로 밀링을 해야 되는데, 이 캠 소프트웨어가 이 밀링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 배치도 하고요. 블럭이 이제 동그란 원판 블럭으로 가공을 하는데, 원판 안에 배치도 하고 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커넥터도 설정하고 하는 등의, 여기서 뭐 수축률도 더 섬세하게 다뤄볼 수도 있고요. 기계에 따른 컨디션도 다르고, 또 기계도 밀링기도 이제 3개의 바가 들어가는데 보통 0.6, 1.2, 2.0mm, 섬세하면 0.3mm 바까지 한 3-4개 정도의 바가 들어가는데, 그런 바들을 여기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에요. 계산하는 과정이라 이 캠 과정을 꼭 거쳐야 이제 밀링기로 넘길 수 있는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 또한 계산하는데 이제 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이 과정 하고, 싱글 기준으로 5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캠을 마친 파일을 이제 밀링 머신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지르코니아의 원판 블럭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배치한 모습대로 계산을 해서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버로 밀링을 할 수 있게 된 걸로 밀링 가공을 하는데, 이 시간은 싱글 기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깎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럼 지금은 저 원판에 여러 개를 깎는 건데 네. 그걸 다 깎는 데까지 15분, 20분 걸린다는 거죠? 아니, 여러 개 싱글 하나. 싱글 하나? 네네. 아. 다 깎는 데는 저희가 여기 한 보통 20개에서 22, 3개 정도 들어가는데 네. 뭐 낮은 티, 좀 낮은 크라운들이 있고요. 또 임플란트는 또 높은 크라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럭도 네, 이 티로 구분을 하는데 티당 이제 9치부는 좀 렌스가 짧으니까 이건 15분이면 가공이 가능해요. 한 개를 가공해도. 근데 15분 곱하기 그러면 22개를 깎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T라고 보면 25T를 이용해서 깎는다. 이거에 이제 2.5배 높은 T에서 가공을 하면 하나당 가공 시간이 그만큼 높으니까 15분이 아니라 하나당 이제 한 45분씩 걸리겠죠. 싱글 하나당. 그리고 곱하기 또 많이 깎을 수가 없어요. 높아서 이 툴이 들어가는 경로를 좀 더 넓게 해서 바운더리 넓게 해서 멀리서 깎아서 들어가는데 한 15개밖에 못 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를 깎아도 2.5배의 시간이 더 걸리고 또 2.5배의 비용이 더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밀린 게 하나당 깎을 수 있는 게 계산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계산이 깎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뭐 한 40개 하루에 그거밖에 깎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더 많이 깎을 수는 없어서. 그럼 저희는 이제 네. 치과에서 임상을 하는 입장에서 네.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걸 빨리빨리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저거를 한꺼번에 깎으시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만 딱 깎아서 결과를 내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네. 원래 이렇게 기공술 작업할 때 한꺼번에 하시는 네. 게 좀 효율적이지. 맞아요. 뭐 만약에 기용실이라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하나만 해서 깎고 하나만 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반나절이 하루 만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쭉쭉쭉쭉 해서 한 판을 깎아야 되고 쭉쭉쭉쭉 해서 한 판을 깎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이제 바로바로 적극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한 경우는 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케이스들 좀 보류하고 있다가 먼저 진행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네. 사실은 야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게 갑자기 툭 오면 야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만 주시면 조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린 시간은 대략 개당으로 보면 소요가 되고 있고 개당 시간이랑 사실은 총 걸리는데 시간이라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보면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2, 3일, 4, 5일씩 걸리는 게 이제 워크플로우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밀링을 마친 지르코니아를 가지고 이제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착색을 시키는 건데 컬러링이라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덴틴 파우더 색깔도 더 넣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A2인데 원하는 목표가 A4다. 근데 A4 블럭을 넣었거든요. 블럭 자체가 A4 블럭이 있으면 그냥 깎아서 그냥 마무리만 하면 좋은데 포셀린은 이제 그 가루 자체를 이렇게 펴가지고 포셀린? 색을 내면 얘네는 아예 그냥 그 색 자체의 블럭을 네, 자체 그냥 풀 컨투어의 블럭인 거고요. 블럭인 거고 여기다가 지르코니아 입히고 싶으면 조금 작게 컷백된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 거면 조금 컷백된 형태의 지르코니아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세라믹을 올려서 세라믹 파우더를 올려요. 파우더를 일일이 올려서 소리 멈추면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컬러링을 하고요. 그래도 밀링한 가루나 또 밀링한 오일이나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걸 잘 세척하고 그걸 또 건조를 하고 수분을 날린 다음에 수분 날리는 데도 저희가 한 170도 정도
안에 습도가 있으면 컬러링이 침투가 안 돼서 색깔을 잘 입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은 뭐 컬러링 자체는 뭐 하나당 뭐 9치부에서 좀 2, 3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컬러링 또 이제 뭐 덴틴, 뭐 에나멜, 뭐 화이트 이런 것들을 칠하고 또 가끔 저희가 이번에 라미네이트 케이스 할 때도 문의드렸던 게 지대치 변색이 있나요?라고 여쭤봤는데 그 지르코니아는 PFM처럼 완전히 이제 불투명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에 있는 변색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세면을 했을 때 우러나올 수 있어서 그거를 뭐 이맥스로 해도 라미네이트 이맥스로 해도 그렇고 지르코니아 전치를 해도 그렇고 전치 부치부는 좀 루틴하게 한다고 해도 전치부는 그래도 지대치 색상만 하나 촬영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변색이 어느 정도구나 다이에다 직접 새카맣게 칠하고 그 새카만 색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 마스킹을 하기도 해요. 안에다가 화이트도 내면에다가 발라서 안에 있는 검은색이 우러나지 않게 또 노력을 하고 그걸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위에다가 또 파우더로 또 이렇게 더 차단을 시키고 그 위에 뭐 투명한 걸 올리고 뭐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대치 색상이나 아니면 메모라도 변색 없습니다. 변색 조금 있습니다 정도만 해주셔도 조금 도움은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펙 처리해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마스킹이나 이런 거 통틀어서 말하는 게 오펙? 네 맞아요. 오펙 처리를 해드리는데 그 풀 컨투어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에다가만 크라운을 뒤집어서 이 안쪽 면에다가만 제가 화이트 컬러링을 먹여서 안을 흰색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흰색을 감싸주고 겉에는 질코니아에서 이 쉐이드를 내주고 겉에서 이제 컬러링을 입혀서 색깔을 내주고 이게 색상 자체를 깎아서 네. 기존에 있는 색상 자체를 깎아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색상 변경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색상 변경은 뭐 진료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색상이 좀 밝게 나오거나 좀 어둡게 나오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밝은 경우는 이 뒷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아까는 컬러링이라는 과정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스테인이라는 과정인데 이 크라운 겉면에다가 이런 색깔들을 칠해서 이제 그리고 또 한 80도 정도에서 구워서 그걸 아예 색깔을 입히는데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어요. 많이 색깔이 많이 밝았다 하면 뭐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뭐 한두 턴 정도 밝았다 하면 저희가 뭐 픽업을 떠주시거나 모델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모델과 함께 크라운을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어둡게 하는 건 어차피 블럭이 A 쉐이드 가이드에서 보면 뭐 A0, A1, 2까지 나오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A4 그리고 뭐 좀 어두운 거는 뭐 OM3 이런 쉐이드까지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컬러링을 뭐 한 번 먹이느냐, 두 번 먹이느냐, 세 번 먹이느냐 먹일수록 좀 더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런 걸 하는데 한두 단계에서는 이제 이 뒷과정에서 좀 컨트롤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 뭐 모델이 있으면 또 다시 뽑으면 되니까 다시 저희가 봤을 때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뽑아서 한 번 더 컬러링을 먹이든 두 번 더 먹이든 해서 좀 더 어둡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밝게 하는 건 어려워요. 밝게 같은 경우는 한 반톤 정도? 뭐 2인데 뭐 1.5 같은 느낌? 이 정도로는 밝게는 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어려워서 그건 아예 재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너무 좀 투명도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난다라고 네. 하면 그 크라운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컷백을 해서 그렇죠. 거기다 포셀린을 얹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많았는데 화이트를 먹이고 그 위에다가 목표 쉐이드가 나오지 않는다. 전치부일 수도 있잖아요. 전치부라고 가정을 해도 이 부분을 저희가 컷백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제 세라믹을 올려서 좀 투명하거나 맑게 제작할 수 있고요. 단가 차이는 좀 있어서 네. 단가 차이는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컬러링까지 했고요. 컬러링까지 한 다음에는 이제 틴터링 이 컬러링 이게 지금 뭐 밀링하고 이런 과정들이 보통 크라운의 크기가 1이라고 보면 대략 이제 블럭도 이제 토소라는 분말을 다 압축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틴터링이라는 그 고온으로 1500도 정도에 한 번 더 굽거든요. 이 분말 지금도 분말 단계예요. 이따 한번 보실 수도 있는데 약간 긁으면 긁힐 정도의 분말 단계인데 그게 대략 이제 분말이다 보니까 수축을 하는데 보통 1.2배 정도 좀 더 크게 가공을 해요. 가공 자체를 1대1 사이즈가 아니라 1대 1.2배 정도의 사이즈로 크게 가공을 하고 그래서 꼭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죠. 1대1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크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신터링기인데 신터링기에다가 구우면 이게 결정이 단단해지고 더 수축하면서 뭉치면서 한 배 사이즈의 내가 원래 입안에 넣어야 될 정도 사이즈의 크라운이 나오고요. 이게 대략 시간이 뭐 브릿지 케이스에서 좀 안정적으로 구우려면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8시간. 정도 걸리고 또 뭐 요즘 뭐 다들 급하게 좀 하는 게 또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세이다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는 거는 좀 싱글 기준에서 이제 뭐 2시간 정도 싱글에서 환자 브릿지는 또 깨진다는 데 이슈가 있어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네. 여기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예. 1500도 정도로 올리는데 이걸 또 서서히 올려서 또 중간에 온도 멈춰서 좀 굳히는 과정 거치고 또 올라가서 굳히고 등등등 과정이 또 필요해서 8시간 정도 걸리고 아까 먹였던 이런 컬러링들이 이제 여기에서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온도를 조금 온도가 보통 기준이 뭐 블럭마다 다른데 제가 1530도씨에서 굽는다고 하면 이 블럭이 그 컬러링을 먹었던 그 액체가 타는 시간 때문에 8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적당히 1530도까지 잘 타야 내 목표는 지금 A3가 딱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더 태운다. 1540도가 됐다. 하면 이제 이 컬러링 액체를 더 태웠기 때문에 하얗게 나와요.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뼈다귀처럼 하얀 지르코니아가 완성이 되고요. 온도가 좀 낮았다. 1500도 낮았다. 그러면 낮으면 이 컬러링 먹인 액체가 덜 탔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좀 더 A3, 4에 가까운, 아까 목표가 A3였으면 A4 그 이상의 어두운, 탁한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르코니아가 나와서 이 온도 조절도 좀 예민하게 저희가 1, 2도씩 다음날 결과 보고 이제 디테일에 옮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 작업은 좀 밤에 이루어집니다. 시간 오래 걸리는 것만큼 그러면 낮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넣어놓고 태어나면 기계가 알아서 쫙 열심히 구워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크란이 나오면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게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또 많으니까 막상 처음에 뽑았던 모델이랑 또 스톤 모델이랑 지르코니아가 딱 나왔을 때 뭐 기계도 매일매일 똑같은 컨디션으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봐도 깎을 때마다 좀 소모가 되고 축도 좀 틀어져 있고 해서 이걸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현미경을 보면서 바닥을 보고 또 컨택도 디자인상에서 좀 놓쳤던 부분들 한 번 더 컨택도 좀 한 번씩 더 하고 벽도 또 직감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어떤 직감은 조금 더 벽을 빠지게 해줘야 되는 직감을 있고 어떤 직감은 살짝 높게 해줘야 되는 직감을 있고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 번 더
컨처링 작업이고요. 컨처링은 대략 뭐 시간은 뭐 싱글 기준에 뭐 30분 정도 네, 소요가 돼요. 저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전에 디지털들로 해결하던 것들을 이제는 손이 직접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대략 싱글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전체 뭐 내면과 외면을 다 샌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스테인 글레이징을 시행을 해요. 또 색깔도 좀 더 내고 글레이징 또 반짝반짝하게 이제 입히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이 요 자체로 이제 뭐 하는 거는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것도 포세린 퍼네스, 포세린 로에다가 넣어서 한 아까 880도 정도에 또 굽는데 그 시간도 해서 뭐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굽고 또 식히고 하면 또 색깔이 더 만족이 안 되면 한 번 더 넣고 하면 이제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단계에서 모델 세척하고 또 내면에 저 과정 중에 뭐 글레이징이 들어간 게 없는지 저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딜리버리 할 때 보면 모델 딱 열어봤을 때 혹시 사이에 안 들어가거나 마진이 뜨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 단계에서 글레이징이 안으로 들어간 걸 미처 발견 못해서 그냥 배송이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면하고 살짝 다듬어 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이런 게 없도록 내면을 다 웬만하면 다 샌드 치고 또 각 파트 실장님들이 다시 한번 퀄리티 체크를 하고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이런 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가로 이제 배송이 됩니다. 과정은 끝인가요? 네. 와,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 네. 그 얼마나 크라운이 잘 맞고 예쁘게 나오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뭐 디자인도 예쁘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밀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소프트웨어 컨트롤도 잘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근데 신기한 게 알았어요. 저거 1.2배 원래는 크게 만들어서 굽는 동안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그런 과정이 좀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손으로 마무리를 컨트롤링 작업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계가 잘 정밀하게 해볼 수 있도록 기계 관리를 좀 네. 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G플라트 기공소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네. 데라고 자부를 하시는 거고. 월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물이 항상 좋아요. G플라트 기공소 결과물이 항상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모든 게 디지털화돼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1.2, 1.2543 뭐 이렇게 좀 정밀하게 이제 수출률이 블럭마다 다 다르게 네. 적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말씀대로 이 캠에다가 이 블럭을 저장을 할 때 만약에 1.2548였다 그럼 이제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사람의 실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블럭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 수축률을 또 라벨에다가 딱 적어서 주는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 에러가 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그대로 적어서 해도 좀 더 크거나 좀 더 작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블록 자체도 좀 좋은 걸 쓰는 게 네, 퀄리티가 맞아요. 좋은 거. 네, 좀잘 깨지지 않고 이런 수축률이 잘 적혀 있는 블럭들을 선택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세팅하다가 깨지는 일이나 저희 작업 중에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또 전화해야 되죠. 죄송한데 날짜 하루만 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없어지게 되는 게 있어서 또 역시나 아직은 뭐 많이 발달은 됐지만 아까 이제 컨처링하는 이 손 보이시죠? 이렇게 사실은 손이 매일 이런 가루들을 만지고 뾰족한 것들 만지고
손이 흔들리지. 자기네 손이죠. 네. 계속 손을 씻어야 되고 네. 뭐 이게 또 글러브를 끼면 이 감각이 떨어져서 또 잘 안 돼요.